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제가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종목을 볼 때 전 종목을 다 보기도 하고 검색식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종목을 추려내서 보기도 하고요. 한 100여 가지가 뜨거든요. 검색을 하면. 그리고 전 종목을 볼 때는 그 영웅문을 보기도 하고 대신증권 차트를 보기도 하는데요. 대신증권 차트가 전 종목 볼 때는 조금 편하긴 합니다. 전 종목 볼 때는 차트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일봉, 주봉, 월봉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전 종목을 보다가 제가 공부할 종목으로 찾은 종목인데요. 토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미중무역 분쟁 이전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이뤘다가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코로나 때 급락하고 다시 지금 이전에 주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등락폭이 좀 있긴 한데 주봉으로 보면 등락폭이 이렇게 심하진 않죠. 자, 전고점 이 부분이 한 9,800원, 9,600원 그 정도네요. 자, 지금 현재는 8,200원이고 최근에는 저점이 낮아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다이나믹하죠. 들어 올렸다가 코로나 때 빠졌다가 들락날락 했다가 엄청나죠. 웬만해서는 이제 버티기 힘든 종목 같기도 하고요. 거래량을 보면 요때 최근에 좀 들어왔네요. 주봉을 보면 빠졌을 때가 좀 들어왔고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먼저 보고 괜찮다 싶은 종목은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지, 추세는 지금 횡보 추세로 봐도 무방하죠.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지, 급락전후 유지 가격 보고, 대주 지십은 시가총액, 수급, 외국이나 기관이 사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순이익 재무제표를 봐서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업 정보를 볼게요. 토비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회사고요. 요건 지분 분석인데 최대 주주가 14, 9, 8, 3 그러면 35, 35 정도 되나요? 그럼 유통 물량이 한 65% 정도, 64% 되나요? 자, 최근에는 작년 말에는 조금씩 큰 물량은 아닌데 매수를 했고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산은 큰 변동 없고 부채는 큰 변동 없고요.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네요. 적자전환이었고 매출도 좀 많이 줄었고 기업 개요는 TFT LCD 모듈,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산업용 모니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했습니다. 자, 적자전환 했으니까 대부분 작년에 이제 적자전환 했죠.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최근 실적을 보면 됩니다. 다트 들어가서 검색하고 최근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했으니까 그 이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정정공시, 잠정실적공시가 나왔네요. 4분기, 1분기, 올해 1분기 매출액 늘어났고 영업이익 플러스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자, 작년까지는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 초부터는 흑자전환이 된 겁니다. 자, 일단 긍정구조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다들 날아갔는데 얘는 날아가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거의 작년 3월부터 들락날락 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살짝 오른 정도죠. 근데 한번 저가를 깨지는 않았고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금 바닥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봤듯이 실적이 올해 초 1, 4분기에는 조금 흑자가 났고 좋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터치를 했던 9,500원, 600원, 700원대를 한번 또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거래량이 들어왔으니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점을 올리면서 한 번은 뚫어주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본다면 장기평선 부분 이나 아니면 살짝 조정을 줄 때 보시면 되고, 저는 일봉을 이제 볼린저 밴드를 120선으로 봤습니다. 여기 120선 라인이죠. 그러면 조만간 120선 터치를 했고 다시 터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다가 다시 넓어지겠죠. 자, 그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 타이밍을 한번 노릴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없죠. 기본적인 부분들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종목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하고요. 자, 전 종목 첫 번째 동화약품부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떴죠. 동화약품 보고, 저는 이제 주봉으로 일단 보거든요. 한 10년 동안, 여기는 10년 동안에 보고, 화살표를 그 키보드를 화살표 눌러서 아래로 눌러서 하나씩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전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전종목 다 보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조건 검색 통해서 한 100여 가지 종목 추려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다면, 저점이 추가로 계속 올라갔었으면 좋을 테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꺾였다가 V자 반등 이후에 날아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처럼 횡보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가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다양하니까, 다만 이제 이미 날아가거나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으니까, 잡으려면 요런 종목 같은 이제 횡보를 아직 날아가지 않은 종목이나 V자 반등 이후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지, HM이나 이제 그 많이 오른 종목들, 이렇게 V자 반응이 많이 오른 종목 조정 줄 때 잡는 거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횡보하는 종목, 물론 시장이 좀 받쳐줘야겠지만 횡보하는 종목, 그리고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신다면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매수 시점, 조정 시점, 눌림목 기다리는 것보다 덜 오른 종목, 출발하지 않은 종목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랑 강원랜드라는 종목, 자, 주봉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오르다가 한불 꺾였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약해요. 코로나 이전에 미중무역 분쟁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만 2018년도에 많이 떨어졌어요. 대북주 날라갈 때 그랬나? 얘는 좀 떨어지고 반등하더니 다시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고, 다시 이제 V자 반등이 조정 줬다가 살짝 오르고 있긴 한데, 전저점 부근이죠. 지금은 전저점 부근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강한 종목은 아닌데 보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 어떠냐. 그러면 추세는 꺾였지만 여기 위까지 장기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더 갈 수는 있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단기로 보면, 단기로 봤는데 바닥이 올라가고 있네, 장기평선이 추세를 상승을 시키고 있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려나? 거래량 보고, 추세 보고, 기업 내용 보고 분석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단기로 보면은
바닥을 올리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두드러 맞을 것 같고, 장기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올라가다 한번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볼 때랑 주봉으로 볼 때랑 월봉으로 볼 때가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월봉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고,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죠. 이전에보다 바닥 찍을 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그러면 손바뀜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본다면 이 전저점들은 일단 한번 뚫고 다시 조정을 주거나 다시 날아가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면입니다. 일단 전저점을 먼저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차트를 보면 이런데, 기업 그 내용을 봐야겠죠.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이죠. 파라다이스나 또 뭐 다른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섹터 안에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나 이제 아까처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강원랜드 한번 볼게요. 5월 초에 실적 공시가 나왔네요. 그러면 단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 줄었는데 마이너스인데 4분기보다는 줄었네요. 단기순이익도 이건 누적이군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조금 살짝 마이너스로 줄었고 단기순이익은 조금 더 마이너스로 드러났고. 자, 그러면 실적이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아직은 마이너스니까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적자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강원랜드를 한번 살펴봤고, 아까 본 건 토비스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되세요. 거래량 요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바닥 찍을 때. 자, 대부분 종목들이 똑같이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쭉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나 아니면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저점 찍고 반등 이후에 잘 살아나는 종목 있는가 반면, 이렇게 잘 살아나지 못하는 종목도 있어요. 자, 상대적인 거니까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 종목이나 아니면 선택해서 검색식에서 찾아낸 종목을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좋은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보다는 토비스가 객관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얘도 월봉으로 보면 장기평선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장기평선 뚫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정고점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다. 자, 일봉으로 보면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자,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시면서 흐름을 예측하시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주말 동안 종목을 조금 더 보겠지만, 기존에 찾아냈던 종목들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관심 종목들은 최대한 압축하고 줄여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한 종목당 뭐 3%, 2% 내지 3%, 많으면 5% 정도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나머지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많으면 한 4, 50개. 어떤 분들은 100개, 200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어느 게 올라갈지, 어느 게 급등할지 모르니까요. 이제 포트 구성을 그렇게 하시고, 잘 가는 종목 위주로 갈아타시고, 그리고 현재 많이 오른 종목보다 덜 오른 종목, 이제 출발한 종목들로 갈아타신다면 폭락할 때나 그때도 손실이 덜 나고,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계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